오르비스탑 입구의 우측 아래로 가시면 언제부턴가 포탈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 포탈을 통해서 입장하면은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의 대기실이 등장하는데요.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는 2006년 7월 20일 클라이언트 버전 1.2.29를 통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1.2.29 패치는 이제 리프레가 등장했던 그런 패치입니다. 참고로 이제 골렘의 숲은 좀비 머시맘과 같이 등장을 했던 맵인데, 좀비 머시맘은 메이플랜드에 작년 가을부터 있었고, 골렘의 숲은 어제 나온 거 보면은 메이플랜드 고증 오류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윙키 아니고요, 웡키라는 요정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강원기 디렉터 선생님이 맞습니다. 사실 강원기 디렉터는 2006년 1월에 메이플 팀으로 넥슨에 입사를 해 있던 상태죠. 아마 막내 놀리기식으로 추가된 NPC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NPC 웡키에게 말을 걸어서 이제 먹을 걸 주면은 당연히 엄청 좋아하는데요. 계속 꾸역꾸역 먹을 걸 먹여주면은 뭐 호감도 같은 게 따로 오르나 봐요. 호감도가 높아진 사람이 파티장인 상태에서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 웡키가 각종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특정 레벨대의 특정 직업을 데려가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건을 충족한 채로 입장을 하면은 입장할 때 버프를 랜덤하게 하나 줍니다.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헤이스트와 동일한 성능의 이동속도 점프력 버프, 그리고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플러스 50, 그리고 이제 공격력은 20, 마력 30인 이런 버프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면은 명중률 회피율 버프도 하나 또 있더군요. 그리고 버프뿐만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들어갈 때 미션도 줬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에 루이넬이 있었나? 이거는 영상 중후반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입장을 해봅시다. 그런데 잠깐! 보통 빅뱅전 메이플의 파티 퀘스트들은 초심자 배려를 위해서 첫 클리어 시에는 이제 경험치 보너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경험치 보너스라는 게 최종 보스 격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 설명드릴 이 경파를 목적으로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를 즐기실 목적이라면 완파, 그러니까 끝까지 깨는 파티 퀘스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파파픽시를 처음 깨는 순간 다음 타임부터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의 경험치가 30% 하락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완전 사기당했다고 느낄 정도로 경험치가 깎이는 걸 볼 수 있죠. 원래 7000인데 5250 이런 식으로요. 자, 아무튼 들어가서 1단계입니다. 1단계 맵 이름은 여신의 탑 입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는 저 위에 있는 게 여신의 탑이고 우리는 아직 요 밑에 있는 거죠. 이제 미네르바의 시종인 이크가 여신이 돌이 되어버려서 자신도 실체를 잃어버렸으니 도처에 흩어진 마법구름 20개를 모아서 자기가 본 모습을 되찾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맵 구조가요, 오른쪽 2층까지만 밧줄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르거나 텔레포트가 있는 직업들이 왼쪽 위를 통해서 올라가서 오른쪽 맨 위로 빠르게 가서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전사, 궁수 이런 평범한 직업들이 2층 정도에 있는 구름을 캐주고요. 마법사 아니면 백스텝샷이 있는 건슬링거 이런 애들은 빠르게 오른쪽 4층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캐면서 내려오는 식으로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유가 좀 된다면 구름들을 한 대씩 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아무튼 총 개수, 총 얻어야 되는 구름 조각의 개수는 20개고요. 모두 캐시면 파티장이 수거를 해가서 가운데 있는 이 푸른 빛에다가 구름 20개를 한 번에 뿌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푸른 빛이 이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름을 중앙에 뿌려주면요, 이크가 등장하면서 클리어, 경험치는 이제 6000을 획득을 합니다. 1단계 클리어 이후에 이크가 여신의 탑 진짜 입구로 소환을 시켜주면서 본격적인 파티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신의 탑 중앙탑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오른쪽에 있는 휴게실로 입장하는 게 국룰이죠. 이동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7개의 인내숲 같은 게 존재를 합니다. 홀리 쉣!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동기류 스킬 같은 게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요령만 알면 금방 올라가요. 참고로 텔레포트가 필요한 발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다른 거죠. 여신이라는 사람이 요일마다 다른 노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7개를 다 올라가서 랜덤으로 나오는 LP판들 중에 오늘의 요일과 일치하는 LP판을 구해와서 중앙에 떨구면 된다는 건데, 요일별 획득해야 되는 LP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같은 거 외우기 힘드시면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딱 잡고요, 왼쪽부터 빨주노 하고 이제 오른쪽부터 초파남 하고 가운데 보, 이렇게 수요일은 보라색이다 가운데 외워놓고 양 옆으로 이렇게 색깔 전개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가지고요, LP를 얻고 중앙에 가서 뿌리고 음악을 재생한 후에 이크를 누르면 클리어인데요. 클리어한 이후에 이제 이크 옆에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제 경파가 목적이면 이제 우리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파티 탈퇴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완파, 그러니까 끝까지 깨는 게 목적이시면 최종 클리어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타격해서 기타 템을 파티원 중 아무나 먹고 다음 맵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때부터는 파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파티장이 이제 특정 방을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말고 빠져나갈 때 파티원들이 중앙탑의 해당 포탈 앞으로 강제 소환이 되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는 안 되고요. 그 방에서 나올 때만 그렇게 돼요. 따라서 파티원들이 따라오는 게 좀 늦는다면 가고자 하는 다음 방에 파티장이 먼저 입장을 했다가 바로 나오게 되면은 방 안에 있었던 방 밖에 있었던 모든 파티원들이 그 포탈 바로 앞으로 강제 집합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 다시 안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도록 미리 약속을 정해두면은 보다 빠른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제 나머지 단계들은 탑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단계 깨면 되는데 저는 3단계로 여기 있는 이 봉인된 방을 골랐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전에 빠르게 깨고 넘겨줘야 되는 단계죠. 그것도 그렇고 그냥 올라가는 순서대로가 제일 좋죠. 자, 봉인된 방은 루디 8단계 같은 이런 퍼즐 맞추기 단계인데요. 기존의 것과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총 5명이 필요한데 보통 파티장이 퍼즐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쉬는 한 명이 생기거든요. 이런 한 명은 이제 상자가 위에 나오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상자를 빨리 깨주기 위해서 맨 위로 미리 올라가서 대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3개 발판에 5명이 알맞게 나뉘어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 1, 1 아니면 0, 4, 1 아니면 또 이제 0, 5, 0 같은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총 7번을 틀리면 맵에서 쫓겨나고 바뀌어 있는 정답을 통해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 거 둘러보면 이제 중앙에서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양 옆으로 가는 게 거리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5명이 모두 모인 채로 시작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5명이 발판에 올라가고 파티장이 이크를 클릭하면은 이크가 이제 힌트를 줍니다. 힌트는 오직 2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발판 정도는 정답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전부 틀렸는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파티장이 직접 퍼즐에 참여하면서 이크를 체크를 해주고 이크의 힌트에 따라서 파티원들에게 직접 오더를 또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를테면요, 이 상황에서 이크가 이제 최소 1개는 정답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왼쪽 발판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클리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정답이 아니고 중앙이나 오른쪽 중에 한 곳은 비우는 게 정답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이나 오른쪽 중에 한 곳을 비우고 나머지 한 곳은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건데 일단 중앙이 제일 가기 쉬우니까 일단 중앙에 한 명 보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제 410인데 여전히 이제 이크가 한 곳 이상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오른쪽은 0이 확실하고 남은 건 이제 왼쪽과 중앙에 5명을 적절히 나눠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왼쪽이 5인치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한 명씩 중앙으로 넘기다 보면 클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의 정답은 050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중앙에 있는 동그란 굴입니다. 라운지라는 단계네요. 이 라운지는 지상층 1, 2, 3층과 그리고 지하층 하나 해가지고 총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는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일단 위쪽부터 볼까요? 안쪽 방을 보기 전에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이 퍼즐식 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정답을 맞춘 사람이 동전 한번 뿌려줘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층은 이제 셀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셀리온은 물리 공격 무효와 물리 이뮨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법사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제 물리 이뮨을 걸기 전에 스턴이나 빙결 같은 걸 박아주면 잡기 쉽겠죠. 2층은 그루핀이 등장합니다. 그루핀은 반대로 이제 마법 공격 무효화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얼리는 거는 안 되고 이제 스턴 같은 걸 해주면은 마법사도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층은 라이오너의 등장입니다. 라이오너는 따로 이뮨 같은 버프는 쓰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은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얘가 사라지면은 맞지를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럴 때는 반드시 헌터의 에로우봄 혹은 이제 건슬링거의 페이크샷 등으로 몬스터한테 스턴을 빨리 걸어서 묶어줘야 원활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1, 2, 3층에서 나오는 몬스터 모두 잡아가지고 조각을 모으고 지하층에서 또 10개를 또 추가를 해서 갖고 가면 되는데 지하는 이제 몬스터가 나오는 방은 아니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상자를 깨서 조각을 얻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캐릭터 주변만 보이는 방이라는 이런 독특한 기믹이 적용된 방이라서 아무래도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죠. 이 길 같은 거는 찾아본 결과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실 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파티원들이 1, 2, 3층을 잡는 동안 1명 내지 이제 2명 정도만 내려가서 빠르게 지하 돌고 올라오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맵은 이제 위아래로 쭉 뻗은 맵에서 랜덤한 위치에 셀리온이 지속적으로 소환이 되는데 이 계속 소환되는 일련의 셀리온들을 모두 잡아내야 마지막에 여신상의 조각을 얻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소환되는 게 언뜻 보면 랜덤 같은데 사실 이게 순서가 다 있거든요. 각 플랫폼을 이제 하나의 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환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순서대로 소환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다 안 외우더라도 어느 정도의 궤는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제 첫 번째를 잡고 좀 중앙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바닥 쪽인 3층에 소환된 이후에 맨 꼭대기 쪽인 14층이 마지막으로 소환되고 끝난다든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4층에 소환되는 이 마지막 셀리온을 잡게 되면은 여신상의 조각이 떨어지고, 그거를 파티장이 먹은 채로 이크한테 말을 걸면 클리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좋은 산책로입니다. 자, 넓게 6개의 플랫폼이 양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중앙 탑에 있는 각 포탈을 통해서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총 한 40마리 정도 되는 픽시들이 랜덤하게 각 플랫폼에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 이동해서 픽시들을 잡고 조각 총 40개를 모아오면 됩니다. 참고로 오르비스 파티퀘스트 내에서 잡는 이 픽시들은 사망하고 나면 고스트 픽시라는 이름의 몬스터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고스트 픽시는 레벨 65에 체력 26,000으로 이거 못 잡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어그로 끌려버리면 날아다니면서 쫓아다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 때리고 8초에서 10초 정도 놔두면 알아서 사라지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때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머지 픽시들을 잡아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게 언데드라서 힐이 통하기 때문에 클레릭들이 잠깐 어그로 끌어주고 가만히 냅둬서 알아서 죽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맨 위쪽에 있는 맵, 제일 악질인 올라가는 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왜 악질이냐? 일단 초장부터 창으로 한번 연맥해주고 사다리로 점프해서 타야 되는데, 여기가 또 헤이스트가 안 먹거든요. 끝까지 달려가서 점프해야 겨우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요 표창이 방해하는 거는 제일 난이도 낮은 수준이고, 문제가 바로 여기죠. 아까 라운지에서 봤었던 그 발판이 2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막 16층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요, 일단 뭐 몇 번째 발판을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 메이플처럼 막 정답 발판 표시 이런 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저렇게 막 채팅을 쳐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따로 동전을 뿌려서 영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은 또 끝도 아닌 게 저렇게 레버 5개가 떡하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레버 5개를 적절히 온오프 시켜가지고 올바른 온오프 조합을 찾아내라 이건데, 이게 또 이제 이크를 눌러서 체크를 해야 되는 파티장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레버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따라서 그냥 파티원 5명은 각자 자리를 잡고 마구잡이로 레버를 계속 패고, 파티장은 그냥 열심히 이크를 광클만 하면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타이밍 좋게 하나 얻어 걸려서 클리어하는 거를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여신상의 조각이 한 6개쯤 있을 거거든요. 각 조각을 알맞은 위치에 드롭을 시켜서 여신상을 조립을 한 후에 이크한테 말을 걸어서 최종 보스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이렇게 맵 곳곳에 좀 센 네펜데스들이 있는데, 잡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씨앗이 하나씩 드랍이 되거든요. 이 씨앗을 얻는 대로 맵 양쪽에 있는 화단에 한 번씩 뿌려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보면은 이렇게 네펜데스가 꽝 하고 소환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네펜데스가 아니라 이제 다크 네펜데스가 소환되는 곳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크 네펜데스를 봤으면요, 그러면요, 파티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 다크 네펜데스 떴으니까 같이 잡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네펜데스 그만 패고 내려가서 버프나 올려라,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다크 네펜데스를 잡으시면요, 이제 파파픽시가 소환이 되는 겁니다. 파파픽시는 이제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요, 엄청 강했습니다. 이제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막 600대에서 800대 이런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막 1000 이상씩 떠버리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파플라투스에 있었던 버프 해제라는 이 미친 스킬을 파파픽시가 쓰는 바람에 마법사들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파파픽시는 2008년 2월 28일 클라이언트 릴리즈 1.2.52를 통해서 공격력이 정확히 절반으로 너프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패치와 함께 이제 여신의 팔찌를 얻을 수 있게 변경되기도 했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파파픽시를 퇴치를 하고 나면요, 더 이상한 씨앗이라는 아이템이 드롭이 되는데, 이 아이템을 어디에 쓰냐면 아까 씨앗 뿌리면 네펜데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네펜데스가 안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 씨앗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려주면 이상한 풀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 풀을 때려잡으면 생명의 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풀을 먹고 다시 중앙탑으로 돌아오고 석상에 풀을 뿌려서 미네르바를 소환을 시키면 최종 클리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보상방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게 보상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상자 까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올 때 뭐 보상 받는 것도 그렇고, 루디파크에 비해서 보상이 굉장히 창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신의 팔찌를 만들어 준 걸지도 모르죠.
이 오르비스 파티캐스트는 사실 스토리를 요약을 하자면 석상에 갇힌 여신 미네르바를 구출을 하고 그 원흉인 파파픽시를 퇴치하는 퀘스트인데요. 근데 저 미네르바라는 사람은 여신이라며 뭐 어쩌다가 석상 안에 갇히게 된 걸까? 나중에 후속 퀘스트로 미네르바의 일기장을 얻어서 살펴보게 되면 본인의 석상을 만들어줄 테니 본을 뜨게 안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픽시들한테 낚여서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졸라게 허당이죠. 참고로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이제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의 통상 루트와는 좀 다른 루트를 타야 되는데요. 여기 중앙탑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혼자 방치되어 있는 플랫폼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히든 맵인 암흑의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니어 고양이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에서 몬스터들을 잡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일기장의 페이지들입니다. 이 일기장을요 이제 10장 정도를 모아서 클리어하는 곳에 있는 미네르바한테 말을 걸면은 비로소 미네르바의 일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사서 위즈가 주는 퀘스트인 이제 여신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퀘스트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 퀘스트 정확한 보상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전린 받았다고 그럽니다. 파티 퀘스트의 숨은 히든 맵이라니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엔 이런 식의 히든 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비 파크의 이제 중앙탑 맵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아니 그냥 딱 봐도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곳이죠. 그래서 저기로 가면 뭐가 있느냐, 이 메인 맵에서 바닥에 있는 사다리를 잡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죄인의 방이라고 불리는 조금 이상한 맵이 나옵니다. 죄인의 방은요 감옥 1, 감옥 2, 감옥 3으로 나뉘고 각 맵에 들어가면은 루이넬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오르비스 파트캐스트에 루이넬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좀 으스스하고, 얘네가 또 데미지가 일반 루이넬이랑 또 다르거든요. 스크린샷 보시면은 전사인데도 데미지가 막 1800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 일반 직업이면 2000 달고 뒤질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크사이트도 안 통하니까 조심해서 이동해 줍시다. 우리 처음에 원키가 냈던 미션 기억하시죠? 그 미션을 생각해보면은 루이넬은 잡을 수 있는 몬스터일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루이넬을 잡아낼 수 없고요. 바닥에 비치되어 있는 레버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벽 등지에서 가시가 튀어나와서 루이넬한테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이넬들을 모두 잡아낸 후에 맨 위로 올라가서 보물창고로 향하면 되는 좀 음산한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것인데요. 참고로 루이넬을 모두 잡지 못하면 보물창고 맵에서 이제 최종 보상인 상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돌아가서 루이넬을 모두 잡고 오시면 이 각각의 감옥 창고에서 히든 보상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이걸 직접 여러 번 클리어해본 유저에 따르면 이제 6, 70제 직업 장갑 그리고 재련된 크리스탈 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겠다고 일반 파티 퀘스트 중에 이탈한 사람은 없겠죠. 정 이런 거 필요하다면 뭐 한 번쯤 해보고 싶다면 미리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궁금해지는 점이 많죠.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에 있는 이 죄인의 방이라는 거는 무슨 죄인을 처박아 놓은 걸까? 그리고 그 죄인의 방에 루이넬만 있는 건 왜일까? 그러면은 지금 오르비스 검은빛의 정원에 있는 루이넬들은 다 뭘까? 석상에 갇힌 미네르바만 봐도 그렇지만 약간 코믹한 스토리를 조금 풀어주면서도 이렇게 여러가지 요상한 떡밥들을 간직한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였습니다만, 모든 스토리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좀 급하게 빅뱅 패치가 진행돼 버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파티 퀘스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